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면서 M1 칩을 탑재한 노트북이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저도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맥북 프로를 구매한 다음에 후회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봐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칩에 열을 식혀주는 팬이 탑재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M1 칩을 탑재한 맥북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출시되기 전에 많은 해외 포럼이나 아니면 여러 유저분들께서 맥북 에어는 팬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M1 칩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의 작업에서는 불리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많았어요. 그거 굉장히 일리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인텔 CPU들이 성능은 나름 안드든 인텔이든 다 좋은데, 요즘 CPU들. 그런데 인텔이 발열 관리 면에서 6세대 이후로 스로틀링 걸리고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더라도 잠깐 이렇게 힘을 냈다가 열이 받는 순간 이게 쿨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팬리스 제품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냥 웹서핑이나 아니면 동영상 감상 아니면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시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CPU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발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하면은 계속해서 CPU, GPU, 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요. 그게 그동안의 노트북 상식으로는 당연히 통용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팬리스 제품이었던 서피스고 2, 그것도 팬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은 나지 않았지만, 소음을 나지 않는 것을 딱 주고서는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발열과 성능 하락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별로 안 좋았던 팬리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남들도 그동안의 노트북 상식에 맞게끔 팬리스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는 맥북 에어가 굉장히 성능 하락이 심하고, 그 다음에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작업,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영상 작업에도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맥북 에어를 선택하지 않고 맥북 프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맥북 프로를 구매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팬이 돈 적이 진짜 놀랍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맥북 에어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직접 맥북 프로를 써보고 나니까 그거를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팬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애초에 M1 칩이 발열 관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릴 일조차 없었고요. 맥북 프로로 심지어 네이티브 어플도 아니고 로제타로 번역 돌린 프리미어 프로로 3시간 동안 편집을 했는데 살짝 발열감이 느껴질 뿐이고 팬이 돌질 않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쓰던 2020 맥북 프로 i5 모델이었으면 그냥 프리미어 프로 구동하자마자 그냥 바로 윙 하면서 돌았을 텐데, 얘는 그냥 고요해요. 발열이 나지도 않고 발열이 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애초에 팬이 돌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넘어가는 그 신년에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맥북 프로로 라이브를 진행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생각보다 CPU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발열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라이브 중에도 깜짝 놀랐던 게 맥북 프로가 2시간 정도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발열이 있기는커녕 그냥 살짝 따스할 뿐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팬도 안 돌았었어요. 인텔 노트북이나 인텔 맥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발열 관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팬이 필요가 없는데 달린 것이냐? 그건 또 아니고, 영상을 렌더링이나 인코딩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전에 인텔 맥북에서 들리던 그런 막 비행기 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약간 정도? 그냥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인텔보다는 어쨌든 조용한 팬 소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쓸만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인텔 맥북은 솔직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정말 도서관에서 쓰지 못할 정도로 민폐였거든요. 지금 기기를 드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죠? 이 밑부분에 이 부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다운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랑 이쪽은 발열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가운데 부분이랑 팜레스트 부분에서는 발열감이 약간 느껴지네요. 네,
신기하게 이쪽이랑 이쪽은 발열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뜨겁고 아니 내가 영상 렌더링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애초에 M1 칩 자체가 팬이 잘 돌지도 않게끔 발열 관리를 잘 해놨는데 정말로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팬이 돌아야 될 때면 꽤 정숙하게 소음이 선선하게 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사용해보고 나니까 굳이 팬리스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분이라면, 물론 저는 예전에 서피스 고2에서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팬리스 제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조건 프로로 왔지만 맥북 에어도 팬리스 제품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지금 맥북 프로 13인치가 굉장히 애매한 물건이 되었죠. 지금 M1 칩을 탑재한 맥북이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둘 다 13인치로 나왔어요. 그냥 노트북 치고는 라이트한 크기죠. 작업용으로 그렇게 좋은 크기는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무조건 프로 14인치든 16인치든 더 큰 크기와 더 좋은 AP로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맥북 프로의 램 최대 용량은 16기가입니다. 애초에 옵션이 8기가랑 16기가밖에 없어요. 맥북 에어도 똑같아요. 램 8기가, 16기가. 아무리 M1 칩의 램 관리가 그동안의 컴퓨터의 개념을 완전 말아먹는 그런 8기가, 16기가로도 충분하다고는 해도 어쨌든 고화질, 고용량의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 16기가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절대로 풍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네이밍도 애매해지는 것이죠. 맥북 프로 13인치는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USB 포트도 똑같이 2개고요. 이쪽에 아예 없죠. 그냥 왼쪽에만 USB 포트가 2개 달려있고 eGPU, 외장 그래픽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램 옵션도 맥북 에어랑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기가, 16기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프로라는 네이밍을 달기에 약간 애매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SSD 옵션도 맥북 에어랑 똑같이 2TB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의 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바로 레티나 디스플레이였는데, 이번에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는 가로 2560, 세로 1600 P3 생명력을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중요한 게 맥북 에어에도 똑같이 탑재가 되었어요. 맥북 프로 라인업이 원래 그 특유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색감이나 그런 색 재현력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가 색 재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은 사진을 봐도, 같은 사진인가 이거? 네, 같은 사진을 봐도 이게 아마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찍는 거랑 다르긴 할 텐데 맥북 프로 쪽이 훨씬 더 같은 사진을 보정하더라도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훨씬 더 예쁘게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위랑 아래가 평소에 제가 사진 보정을 하는 라이트룸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같은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보정을 하는 입장에서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이 LG 모니터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이 색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맥북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훨씬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같은 사진을 봐도 뭔가 색 표현력이나 그런 생동감?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맥북 프로로 보정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보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아이폰으로 보든 갤럭시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맥북으로 보든 윈도우로 보든 다 디스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보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느끼는 어디에서나 가장 이쁘게끔 나오게 보정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맥북 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LG 모니터가 24인치의 1080p FHD 모니터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니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데스크탑 모니터에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4K 모니터 그런 것들로 바꾼다면은 지금 맥북 프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만족감을 데스크탑에서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맥북은 들고 다닐 수 있고 데스크탑은 못 들고 다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막 어디를 못 다니고 이래서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진 편집이 집에서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게 더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편집은 무조건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색인데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게 상향이 되어가지고 맥북 프로랑 별 차이가 없어요. 트루톤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끈나누기가 들어가가지고 맥북 프로에는 가위식을 넣고 맥북 에어에는 나비식 키보드를 넣었냐? 그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1mm의 키트랩을 가지고 있는 가위식 키보드, 뭐 애플에서는 매직 키보드라고 하는데 매직 키보드도 동일하게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맥북 에어에서 요거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가 미탑재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 동일하게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초당 1.2GB를 처리할 수 있는 와이파이 6도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요. 썬더볼트 USB 4도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 싶더라고요. 배터리 러닝 타임이 공식적으로는 맥북 프로가 2시간 정도 더 긴데 사실 맥북 프로를 써봤을 때 이 발열 관리나 소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맥북 에어도 절대로 짧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어도비 툴에서 그 터치바가 주는 아주 약간의 편의성 때문에 맥북 프로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약 4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를 구매해서 써보니까 에어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펜리스 제품이라서 맥북 에어를 구매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펜리스여도 맥북 에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13인치 맥북 프로를 선택할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터치바 그리고 별로 특별하진 않지만 맥북 프로의 디자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 영상이 M1 맥북 프로랑 M1 맥북 에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터치바에 대한 로망이 없다면 그냥 맥북 프로가 아니라 맥북 에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합리적인 것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터치바에 대한 그런 끌림을 누르지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미 터치바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선택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와 맥북 프로 M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